네, 자 오늘 23강. 네, 벌써 23강이네요. 자, 증가하고 있는 이제 빌라 거래량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는 아파트 값만이 아니라 서울에 또는 서울 경기권, 수도권 쪽 라인으로 이 빌라의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아파트 시장 쪽이 아닌 사실 지금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거래량이 오히려 빌라 쪽으로 많이 옮겨붙은 추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 수 있는 시장의 영향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특히나 이 빌라 거래량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일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주택 거래량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올해 1월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런 6월 달, 특히나 5월 말까지 해서 지금 거래량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1월 달 올해 2021년도 연초에는 뭐 빌라 거래량이나 또는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텐데요. 자, 2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도 빌라의 거래량이 더욱더 늘어났고요. 특히 뭐 연립 다세대 같은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4월 달도 마찬가지. 5월 달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5개월 연속 아파트의 거래량을 추월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일단은 아파트 값이 올해 연초부터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했죠.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 가격대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그렇듯이 아파트 가격이 일단 최우선순위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후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들의 가격대들이 따라왔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상대적인 저평가, 네, 똑같은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 그런 단지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빌라가 가지고 있는 금액대가 거의 절반 가격도 되지가 않고 있는 금액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저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라의 매수세가 이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의 빌라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서울 그리고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경기권과 특히나 이 인천권의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3년 만에 뭐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천 쪽 라인들은 재정비 라인들 특히나 이런 재개발이 들어가는 라인들의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특히나 이 정비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빌라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 가격 상승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경기권, 인천권 이쪽 라인으로 다들 옮겨붙은 그런 양상인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대출의 규제가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조금 더 풀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에 40%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거주 금액도 부담스럽고 대출도 상당히 규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뭐 최소 5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충분히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광역교통 신설이 되는 지역들로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수요들도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수도권의 재개발, 이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동반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빌라 또는 연립 등등으로 이제 그 수요가 옮겨갔었는데 아무래도 이는 이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빌라, 뭐 새 빌라든 구옥이든 신축이든 간에
사주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또 똑같이 집을 짓는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한 같이 이제 수요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울의 정비 사업이 예정지들이 가격대들이 많이 특히 이제 빌라를 또는 연립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서울도 사실 이 정비 지역들이 들어가는 지역들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과거에는 뭐 2, 3억 정도면은 이제 재개발하고 직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조금 그 가시성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4억대 이상을 지금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는 경기권 또는 수도권 쪽 라인들도 사람들이 소액 특히나 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들 지역으로 많이 수요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기가 상당히 또 일단 일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인천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지역들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지금은 아파트 투자 금액도 3억 원 미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지역들에 사람들이 많이 특히나 또 수요층 자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 서울시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앞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비 사업 예정지들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경기권, 인천권으로도 많이 몰려들고 있다. 자,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아직도 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히 크죠. 예, 무려 85%의 감면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지금 현재 뭐 2주택, 3주택이 넘어가면서 취득세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8%, 12%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취득세를 내는 거에 있어서 일단적으로 이 감면 혜택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되기 이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좀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층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도권도 전세가 급상승하면서 소액으로 갭 투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직은 갭 투자의 투자 방법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투자의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 위치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로 갭 투자 수요들도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으로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치솟는 전셋값을 이용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솟는 전셋값을 이용한 소액 투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대비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게 돈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일단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 자산 시장 쪽으로 많은 수요층들이 몰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리고 현재 빌라의 거래량을 보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으로 전세가가 잡힐 지금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도 또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빌라,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면 빌라라도 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 시장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치솟는 전셋값 그리고 안정되지 않는 집값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열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